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보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3분기였죠. 3분기에 뭐 11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조 정도가 나왔는데, 4조 2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년 만에 달성한 부분이어서 나름 그 의미는 있다라는 부분과 이게 4분기 내년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죠. 4분기 D램은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매출이 12조 정도, 영업이익이 4조 3천 정도. 그래서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끝나고 D램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언밸런스한 부분. 자, 어느 게 좀 맞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적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세팅이 되어 있었던 부분, 이미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D램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약이 맺었을 때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지는 건데, 이게 꼭 D램이라는 부분이 뭐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반도체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전기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활용폭이 넓혀진다. 영역이 넓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더 많이 팔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특정 그 구역에서 특정한 산업 영역에서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다른 영역에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암흑기로 접어든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D램의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시사했고요. 낸드는 큰 성장성에 큰 만큼 뭐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0만 6천 원 정도죠. 그래서 한 1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데, 11만 6천 원 정도다라고 하면 결국은 요 라인입니다. 지지를 실패하고 떨어져 갖고 여기서 만들었던 라인.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저항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4분기도 좀 3분기보다는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D램 가격이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또는 낸드가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저점을 찍고 저점을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리포트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리포트의 내용은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투심을 조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또는 뉴스들이 되게 자극적인 멘트를 갖고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까지 이탈시켜버릴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비메모리 동남아 패키지 이슈라든지 중국의 전력 이슈 등, 그래서 뭐 IT라든지 자동차 세트 빌드 차질이라든지 뭐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뭐 해소되는 시점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 거고 매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외생 변수로 인식이 되고 IT라든지 자동차 제품의 빌드 차질 분야 발생분은 뭐 이연 수요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고객들과 4분기 계약 시 반영된 모습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전 사이클과는 다른 메모리 공급의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텔에서 중국 서버 수요가 약해지는 부분은 조금 언급이 되면서 서버 시장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도 같은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라는 부분에 2021년과 2022년 서버 수요 및 투자는 견고하다. 17년과 18년 데이터 센터 붐이 시기에 진입한 장비들의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규 CPU 출시로 고사양화 기조가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물량이 그렇게 쪼들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다시 뭐 추세가 꺾어가지고 적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네요. 따라서 전 응용처 중에서 가장 견고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게 이 서버 부분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뭐 국가적 IT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에 중기적으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요, 4분기에 공격적으로 출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 이슈와 그 다음에 고객사 재고 조정 리스크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고, 낸드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128단 전환 가속과 빠른 수율 상승으로 시장을 상회했고요. 128단 비중 확대에 직접적으로 원가 하락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176단도 안정화되고 있기에 수익성 개선 여지는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MCP 고용량 니즈라든지 SSD 고객사 재고 축적 의지가 반영이 돼서 수요 강세 지속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단한 기술과 인텔 인수를 기반으로 했고 낸드 경쟁력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 낸드사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숫자로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흑자가 전환이 되고 다음 분기에 적자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흑자가 유지가 되면서 더 큰 흑자 폭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4분기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슈퍼사이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목표 주가를 20만원까지 세팅을 했던 증권사들이 이때부터 뭐 슈퍼사이클은 끝났다 그러면서 뭐 디램 가격의 하락, 그거를 지금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몰아갔죠. 연출을 했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이런 식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리포트의 부정적인 내용만 따라갈 게 아니라 업계에서 일하시고 있는 업계에서 좀 계시는 분들의 그 목소리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역시도 실적이 3분기보다는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밀어 내려갈 것인가 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을 그려주고 반등의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11만 5천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 박스권에 있는 매물대를 한 번 정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게 뭐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막 올라가는, 한두 달 만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후로는 추세를 따라서 천천히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시장 브리핑 또는 재료 브리핑 등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허브경제TV가 1년이 돼갖고 반쪽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1월날 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일로 딱 5일 정도 연장을 했죠.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1주년이기 때문에 이 반쪽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님들이 이거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가 생성이 됐으니까 다음 달에도 할 거고 다다음 달에도 6개월짜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1주년 기념으로 반짝 이벤트 개념으로 깜짝 이벤트 개념으로 진행한 6개월짜리 이벤트입니다. 이거 다음 달에 안 하고 다다음 달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좀 부담이 되었고 좀 기다렸다라고 하시면은 이번에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면 딱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한번 가입을 해보시고 저희 허브경제TV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